레벨리 에피소드에서 샹크스가 천룡인을 독대하며 어떤 해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었죠. 이 해적은 검은 수염일 확률이 88%, 아니 98%입니다. 샹크스가 흑막이다. 지금 이 상황은 루피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상황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샹크스는 원피스 세계관의 큰 줄기입니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오다에이치로가 샹크스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인을 썼는지 보면 알 수 있죠. 루피가 3천만 베리로 이스트블루를 제패했을 때, 루피가 상황의 영역을 뒤집어 놓고 15억 베리를 달성했을 때 샹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왔구나, 루피. 마치 루피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건 믿음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원피스가 후반에 들어선 지금 샹크스는 루피가 이렇게 돼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고무고무 열매 혹은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말이죠. 고무고무 열매라는 악마의 열매가 루피를 선택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지가 고무고무 열매에 들어있냐는 것인데 이건 1000% 조이보이의 의지입니다. 다만 루피가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을 조이보이의 의지라고 하면 조이보이의 망령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의 만화가 되니 루피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을 운명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루피가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을 운명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원피스 세계관엔 운명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세대를 넘어 같은 운명을 지니는 사람들이 비교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운명이란 대사가 중요인물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1054화를 보면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노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샹크스가 이 열매의 비밀을 알고 노렸다는 뜻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담긴 열매를 어떤 시골 마을의 소년이 먹게 되고 그 소년이 로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니 샹크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운명이구나, 이 아이가 다음에 원피스를 찾게 될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라프텔과 원피스로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이보이의 운명과 로저의 운명을 모두 짊어진 루피를 기다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샹크스는 인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이보이의 운명을 짊어진 루피에 대한 보호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세계 정부가 고무고무 열매를 노리고 있고 조이보이처럼 밀짚모자까지 썼는데 오로성의 블랙리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점,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루피를 쫓고 있을 때 극적으로 샹크스가 등장해서 동전을 시킨 것, 와노쿠니에서 지친 루피를 공격하려는 해군대장 요쿠기만 쫓아내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샹크스가 루피의 모험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개입은 쳐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흰수염이 에이스를 가호했듯이 말이죠. 결정적인 대사가 있어요. 정상결전의 마지막은 에이스의 의지를 잇고 드래곤의 아들이며 뒤에 일족이기까지 한 몽키 디루피의 사수전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다시 볼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로어와 베포가 루피를 구하지만 키자루는 정확히 루피를 타겟팅합니다. 그때 코비가 등장해서 전장의 시선을 모으고 공격을 하던 키자루도 잠깐 멈칫하죠. 그리고 샹크스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고 벤베크만이 키자루를 멈춥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코비에게 말을 하죠. 장하다, 젊은 해병. 네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용기 있는 몇 초는. 상황으로 보아서 샹크스와 벤베크만은 루피를 간발의 차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대사가 중요해요. 네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용기 있는 몇 초는 방금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 루피의 죽음이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샹크스는 루피가 죽으면 세계의 운명이 누군가에게로 일방적으로 흐를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물이 바로 검은 수염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악마의 열매에는 의지가 깃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악마의 열매에 의지가 깃든다는 표현은 와노쿠니에서 처음 쓰인 것 같지만 15년 전인 2007년에 악마의 열매에 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암시하는 대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이 능력은 나를 택했다. 아까 조이보이의 의지가 새겨진 고무고무 열매는 루피를 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티치를 선택한 어둠어둠 열매에는 누구의 의지가 새겨져 있을까요? 검은 수염의 행보만 보면 지백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검은 수염의 베이름은 샤브로 오브 지백, 강력한 동료들을 추구하는 것, 록스가 거주하던 섬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해 어둠어둠 열매는 지백의 의지가 새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즉 검은 수염은 지백의 의지를 이을 운명이다 라는 뜻이고요. 지백이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자였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동물계에만 의지가 깃든다잖아. 어둠어둠 열매는 자연계라고. 고무고무 열매도 초인계였습니다. 다른 이름은 동물계였죠.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의 또 다른 이름도 동물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약간 재미있게 흘러가게 하려면 어둠어둠 열매의 또 다른 이름을 동물계, 사람 열매의 환수종, 모델 어떤 신의 이름을 따게 하여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신들의 전쟁이 되게 하면 이보다 재미있는 광경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원피스 세계관은 신이란 단어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걸 들려드릴게요. 검은 수염이 거주하고 있는 섬은 벌칙섬. 번역하기 전에는 하치노스라고 불립니다. 고대병기의 이름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과 로마 신화의 신의 이름에서 가져온 건데 그리스 신화의 이름 중에 하치노스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둠의 신이며 어머니는 밤의 신인 히프노스. 이 히프노스가 어떤 신인지 아시나요? 잠의 신입니다. 이게 검은 수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검은 수염은 잠을 자지 않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동일시 되는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의 플루톤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가 되고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로마 신화에서는 넵투누스가 되고 그리스 신화의 우라노스가 로마 신화의 카일루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 신화의 잠의 신 히프노스도 동일시되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신화의 잠의 신 솜누스. 이 솜누스는 잠의 신답게 꿈에 등장하는 꿈의 형태들을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의 꿈의 형태 중에 단 3개의 형태에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꿈들 중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3개의 꿈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자식으로 불리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꿈에겐 모르페우스,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꿈에겐 호베토르, 자연 같은 무생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꿈에겐 판타소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이것들은 악마의 열매를 분류하는 특징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어둠어둠 열매의 또 다른 이름이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종이라면 검은 수염은 초인계, 동물계, 자연계 모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빅맘의 깃발에서 빅맘이 날씨나 자연을 조종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듯이 어쩌면 검은 수염의 깃발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계의 해골 때문에 검은 수염과 3이란 숫자는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검은 수염이 지백의 의지를 잇고 운명을 받들 자라면 루피의 행보가 조이보이의 행보와 비슷하듯이 검은 수염의 행보는 지백의 행보를 보면 됩니다. 세계 정부가 갑벨리의 흔적을 지워버릴 정도로 세계의 비밀에 도달한 인물, 세계의 왕이 목표였던 인물, 지배의 이념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인물, 이런 지백의 의지를 잇는 검은 수염은 현 세대의 지배 이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배 이념의 의지를 그대로 이으며 만약 어둠어둠 열매에 지백의 의지까지 담겨있어서 지백의 운명까지 받들 것이 검은 수염이라면 라프텔러의 인도자이자 원피스의 수호자인 샹크스는 검은 수염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알라바스타 에피소드가 끝나고 흰 수염에게 검은 수염이 위험하다는 서신을 보내고 애니에스 로비가 끝나고 흰 수염을 직접 만나서 경고하고 정상결전에서도 검은 수염을 견제하며 오로성에게까지 한해적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는 원피스의 수호자이자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샹크스의 검 이름이 그리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폰의 신화 속의 역할은 신들의 재산과 보물, 그리고 황금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아니 네 말대로면 샹크스가 검은 수염을 지면 될 거 아니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샹크스는 원피스로의 인도자이자 수호자입니다. 킹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룡인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샹크스는 계속 견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원피스가 혹은 세계의 비밀이 또 다시 지배 이념의 상징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로드포네그리프도 샹크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피가 크로커다일이나 도플라밍고에게 패배하는 건 괜찮습니다. 빅맘이나 카이도에게 패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검은 수염한테 패배하는 건 안 됩니다. 세상엔 상징적인 의미란 것이 있으니까요. 두 개의 오래된 운명이 부딪혔을 때 너무 검은 수염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운명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옳은 인물이 원피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배 세력을 견제하는 것, 그것이 샹크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입장에서는 반드시 뚫어내야 할 상대가 샹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샹크스와 검은 수염이 대립하는 것이고요. 샹크스의 트레이드마크 상처를 검은 수염이 냈다는 것은 기억하시죠? 샹크스 에피소드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곧 검은 수염 에피소드의 시작입니다. 독자들은 루피가 꿈을 쫓는 것에, 멋진 힘을 얻은 것에, 루피의 현상금이 오르는 것에 열광했지만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건 누군가가 이미 이룬 업적입니다. 바로 검은 수염이죠. 검은 수염도 꿈을 쫓고 누구보다 강한 힘을 얻고 누구보다 현상금이 올랐고 누구보다도 빨리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이들의 시선에선 검은 수염을 보는 시선이 저희가 루피를 보는 시선과 같다는 거죠. 가치관이 다를 뿐 이 두 명의 오래된 운명은 모든 것이 똑같지만 딱 하나에서 갈립니다. 자유와 지배의 사상이죠. 여기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검은 수염이 빌런일까?
라고 말이죠. 독자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검은 수염은 루피에게 큰 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다에이치로가 유일하게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듯이 청유형으로 제목을 지은 화가 있습니다. 그 화는 검은 수염이 정식으로 원피스 세계관에 소개되던 화입니다. 그 화의 제목은